안녕하세요. 성남시 대표 축제 2024 성남 페스티벌 성남 오픈마이크의 진행을 맡은 권의경입니다. 올해도 첨단 기술과 예술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축제 성남 페스티벌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10월 5일부터 시작해서 9일간의 긴 여정을 달려 내일 13일이면 그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축제 기간이었던 지난 일주일간 이 성남의 자랑 탄천 일대가 과학과 예술이 공존하는 융합축제의 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청소년 창의과학축제, 또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뮤직 페스티벌, 드론 라이트쇼 등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12일 성남 오픈마이크도 이곳에 계신 시민들과 함께 성남 페스티벌의 한 장을 채워보겠습니다. 저희 오픈마이크는요, 성남 미디어센터 유튜브 채널에서도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픈마이크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탄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탄천은 성남 시민들의 최애 장소죠. 성남시의 꾸준한 생태 복원 작업으로 지금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도심 속 생태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천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성남시의 자랑거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성남 시민의 자랑거리 탄천, 우리 시민들은 탄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탄천은 맑은 물이 흐르고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도 시원해져서 좋아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을 때 그냥 놀고 싶다고 하면 엄마가 숙제하라고 하는데 탄천 가서 엄마랑 산책하고 싶다고 하면 운동이니까 그거는 괜찮다고 해서 좋아요. 어디든지 도시를 조성할 때 녹지의 비중을 높게 하려고 하잖아요. 미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또 휴식을 위해서도 공원 조성이 필요한데 성남의 경우 그런 좋은 환경적 요소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탄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고요. 아파트 사이로 길게 이어진 탄천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남 탄천 수질이 현재 1급수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수질 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시민문화 휴식 공간으로 가꿔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회사 근처에 탄천이 있으니까 점심 먹고 나와서 산책하면 운동도 되고 가끔 머리가 복잡할 때 나와서 물소리 들으면 생각도 좀 정리도 되고 개인적으로 회사 근처에 탄천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탄천, 우리 성남 시민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온 보물 같은 존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급수를 자랑하는 탄천, 또 회사 점심시간에 운동할 수 있는 탄천. 저는 특히 어린이가 탄천을 좋아하는 이유, 엄마가 다른 건 숙제부터 하라고 하는데 걷는 건 운동이니까 된다고 하셨다. 저도 엄마여서 그런지 그 엄마 마음 공감이 가고 또 아이 마음 생각하면 조금 짠하기도 했던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우리 성남 시민들의 삶 속에 탄천이 이렇게나 깊이 들어와 있구나.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탄천을 오늘 오픈마이크 첫 순서로 고른 이유는요. 올해 라디오 드라마 제작을 하면서 그 소재를 탄천에서 찾았습니다. 탄천을 배경으로 우리 지역민들의 삶을 그린 이야기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쓰면서 탄천 속으로 또 누군가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탄천은 왜 탄천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을 왜 하필 다른 것도 아닌 숫탄자를 썼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해서 오늘 이 탄천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천은 어쩌다가 탄천으로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탄천, 한자로 풀이하면 숫탄에 네 천자를 씁니다. 이 탄천의 탄, 그러니까 왜 숫탄자가 쓰였는지에 대해서 말하려면 백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온조가 고구려를 나와 나라를 세우고 위례를 도읍으로 정하면서 이 탄천 일대가 군사 훈련 장소로 쓰여집니다. 이때 군사들의 배식을 위해서 연료로 숯을 많이 만들었고 훗날 군사들에게 줄 냇물의 정수를 위해서 사용한 숯을 물에 남겨두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물이 검게 보였다는 이야기가 그 첫 번째 설입니다. 종종 성남의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백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쩌면 제가 앉아있는 지금 이곳에서 백제시대 군사들이 맞고 찔러 하면서 훈련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탄천에는 왜 숫탄자가 들어갔을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이름. 김, 수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들어보셨죠? 바로 동방삭과 관련된 설화입니다. 제가 연기를 더해 전래동화 하나 준비했는데요. 모두 함께 들어보시죠. 옛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가 살던 시절보다 훨씬 옛날 냇물에는 구름으로 가리워진 하늘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옥황상제가 살고 있었죠. 그런데 옥황상제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방삭을 하늘로 데리고 오지 못한 것이었어요. 동방삭은 아주 오래전에 태어나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를 만큼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할아버지였죠. 이렇게 나이가 많다 보니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불렀어요. 삼천갑자는 아주 오랜 세월이라는 뜻을 말해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인간 세상에서 살아간 동방삭은 엄청난 장난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옥황상제에게도 동방삭은 골칫덩이였죠. 옥황상제는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말썽쟁이 영감 동방삭이 인간 세상에서 더 말썽을 피우지 못하도록 꼭 찾아오도록 하여라.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앞 냇가에 한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는 까만 숯을 하나 꺼내 들어서는 돌에 갈고 물에 씻기를 반복했어요. 아유, 거기서 뭐 하는 거요? 제가 이 숯을 갈아 물에 씻어서 하얗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곧 이 까만 숯이 하얗게 씻길 겁니다. 어머머, 정말 저 숯이 하얗게 씻길까? 아이고, 그게 되겠어. 아유, 조용히 하고 어디 지켜나 보자고. 젊은이는 노래를 부르며 계속 숯을 씻었습니다. 쓱쓱 싹싹 숯을 갈고 물에 씻어 하얀 숯을 만들어 보세. 젊은이가 숯을 씻을수록 물은 검게 변하고 사람들은 그 주변으로 하나둘씩 계속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신기하게 여긴 영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동방삭이었습니다. 이들 보시오. 여기 왜 이리 사람들이 모여 있어? 아유, 저 젊은이가 수출 물에 씻어 하얗게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는 거예요. 아유, 어찌 검은 수치 물에 씻는다고 흰 수치 된단 말이요. 내 아들의 아들이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내 삼천갑자를 살아왔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는 처음 보. 그러자 젊은이는 숯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놈! 네가 바로 그 삼천갑자를 살며 사람들을 볼떡 먹인 동방삭이구나. 옥황상제께서 이놈을 잡아오라 나를 보내셨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꾸나. 아유, 아이고, 삼천갑자 동방삭 살려! 젊은이는 동방삭을 데리고 냇물 뒤 구름에 가려진 하늘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장난만 일삼던 동방삭이 사라지니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 후로 숯을 씻던 강물은 탄천이라 불리게 되었고 탄천의 검은 물은 다시 맑은 물이 흐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열심히 연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가 연기한 거를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분들과 함께 듣다 보니까 좀 부끄럽네요. 햇빛도 뜨겁고 얼굴도 자꾸 뜨거워져서 혼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만들 때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처럼 해주실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꾸며봤는데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준다면 아마 성남에 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먼 훗날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되어서도 아이들에게 탄천이 말이야 하면서 이 동방삭 이야기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자, 이제 다시 동방삭과 탄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 동방삭을 부를 때 보통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부르는데 이 삼천갑자가 동방삭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1갑자가 60년으로 삼천갑자면 18만 년인데요. 여담이지만 옛날에는 장수가 정말 소중한 꿈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이름에 삼천갑자나 동방삭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천수를 누리고 누린 동방삭을 잡으려고 꾀를 낸 방법이 수치였고 그것으로 동방삭을 잡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지금 이곳 탄천이라는 설화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탄천 이름의 유래입니다. 이 세 번째 유래 역시 역사적 근거가 있는 숯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목재와 땔감을 운반하여 숯을 만드는 곳이 있었는데 이 운반을 한강을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숯을 만들어 나르다 보니 이로 인해 강줄기가 검게 변하게 되었고 석탄탄에 내천을 써서 탄천 혹은 검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내라고 불리운 것은 검은 냇물이어서는 아니라는 설도 있습니다. 바로 탄천의 발원지인 용인 수청동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수청동의 수는 물수에, 청은 맑을 청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곳의 전래 지명이 물풀의 꼴로
얼마나 맑고 푸른 물이 흘렀으면 마을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느냐. 그러니 탄천이라는 이름은 걸맞지 않다. 잘못 지은 실수 아니겠느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원도부터 물줄기가 이어지는 탄천은 무려 35km나 되는 긴 하천입니다. 이렇게 길다 보니 옛날에는 지역에 따라 부르는 명칭도 다 달랐다고 하는데요. 용인 서쪽에서는 장장포, 광교산을 지나 광주 낙생면에 이르면 기우제를 지내던 검내, 검천이라 불렀다 합니다. 그리고 하류인 성남을 지나면서 탄천, 순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1861년 김정호가 제작한 지도입니다. 김정호는 지도의 하류는 탄천, 상류를 원우천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렇게 탄천이라고 표기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숫골. 혹시 이 숫골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숫골은 세금으로 받은 숫 창고가 있던 곳입니다. 그 숫골이 지금 성남초등학교에서 수정구청 사이에 있던 마을로 추정되는데요. 원래 이곳이 조선시대에는 광주 세촌면 지역으로 탄동이라 불렸다고 해요. 그러다 1961년에 모란단지가 개척되고 1973년 성남시로 승격이 되면서 탄동의 일부가 수진동에 편입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설들이 숫과 관련이 깊은데 물과 숫, 어떻게 보면 하천 이름으로는 이 둘이 걸맞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변함없는 것,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장소였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탄천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탄천, 지금 성남 시민들에게는 도심 속 휴양 공간으로 또 친환경적 도시 하천으로 느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공간의 의미뿐만 아니라 탄천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 알고 나니 성남의 역사도 이 냇물 속에 함께 흘러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탄천이 제게는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지만 역사를 담은 자연유산은 사람의 손으로는 만들 수가 없죠. 천혜의 유산 탄천을 품은 성남 시민 여러분, 오늘부터 나 이런 곳에 살아 하고 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탄천 이름 유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이 오픈 마이크는요, 성남 미디어 센터 유튜브 채널에서도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그런 참여를 채팅창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의견 많이 주세요. 저희가 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앞에는 푸드 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찍어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참여해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커피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QR코드로 만족도 조사에도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메시지가 왔는데요. 네, 윤수진님께서 라이브로도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응원합니다.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하트도 뿅뿅뿅뿅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영스 제네럴 성민의 화이팅입니다. 하고 응원 주셨고요. 모나미님, 오늘 라이브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하고 응원의 메시지 주셨어요. 그리고 영스 제네럴님께서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하고 메시지 주셨는데요. 잘 들어주시고 또 채팅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첨단 기술과 예술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축제 성남 페스티벌 9일간의 여정이 벌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남 페스티벌 8일차 오픈 마이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날씨가 참 쾌청합니다. 사실 페스티벌 준비하면서 비라도 오면 어쩌지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날씨마저 성남 페스티벌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과 푸른 녹음, 또 탄천의 시원한 물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오늘입니다. 저희 오픈마이크 잠시 뒤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5호죠. 성남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이름부터 벌써 어떤 소리일지 궁금한데요. 성남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공연을 보고 온 시민기자 금운동의 김숙현님 모시고 공연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